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방문각 5월 자 주간 모의고사 자 1회차 그래서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질문글 남기실 때는 나 아시죠? 네, 이거 서면 안 해도 되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번에 전체적으로 1회차에 대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 그러니까 바로 전주 봤던 시험이랑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사가 이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간 모의고사도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중에는 그래도 얘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황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들 중에 또 뭐 최익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료를 보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되는데 아니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갑신용변 중에 14교조 정강에 들어가는 거를 또 아닌 걸 골라라, 아니 들어가는 걸 골라라, 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갑신연변 14교조 정강, 가부기 홍보집사조 내용들을 좀 꽤 많이 봤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는 좀 출제를 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문제도 좀 오랜만에 냈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주제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변별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만약에 시험이라고 따지면 요 정도 난이도로 해서 나온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한국사에서 합격을 위해 필요한 점수는 제가 볼 때는 한 그러니까 90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전 시험이 제가 이제 요 전에도 해설 강의할 때 뭐 95점, 그럼 뭐 100점 맞으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이 시험은 한 90점 정도 맞으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다 얻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회차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2회차도 제가 2회차, 3회차도 제가 다 출제를 했잖아요. 문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2회차, 3회차보다도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됐죠? 네, 그러면 자 1회차로 바로 이제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사용됐던 시기에 대한 설명. 문제는 쉽죠? 그쵸? 그냥 쉬운 문제 빨리빨리 갈게요. 자,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습 이러면 언제야? 신석기. 됐죠? 자, 그래서 문제가 신석기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여러분, 벼농사는 청동기잖아요. 그쵸? B. 자, 민문이 거울 미송식 토기를 사용했다. 자, 민문이 거울 미송식 토기, 여러분 이거 가정대표적인 청동기잖아. 그 다음에 자, 움집이 중앙에 있던, 자,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이 한쪽 벽으로 옮겨졌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청동기네. 다 청동기인데. 자, 혈을 바탕으로 해서 시족을 이제 기본 구성 단위로 했다. 이게 여러분 딱 신석기잖아요. 그쵸?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역사 사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했는데, 자, 얘는 삼국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 시간 찾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하면, 자, 보니까 제일 먼저가 리을이 제일 먼저네. 그쵸? 자, 백제가 불교를 수용했으니까, 자, 이거 언제야? 4세기 침류왕이네요. 침류. 그쵸? 그게 제일 먼저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자, 그 다음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대잖아. 맞죠? 자, 그래서 평양으로 도읍 옮긴 건 요거는 5세기 장수왕 때죠. 장수왕.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네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티귿이 6세기예요. 자, 그런데 자, 22담로를 설치했다. 22담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6세기 중에 무령왕이네요. 그쵸? 자, 근데 신라가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그러면 이건 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북한산 순수비가 건립됐다. 그러면 자, 이미 한강이 완전히 신라 땅이 된 거야. 그리고 성왕도 죽은 거야. 됐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 이후에 자, 그래서 진흥왕이 직접 한강을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금성문을 세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언제예요? 자, 6세기 진흥이네. 6세기 진흥.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맨 처음은 4세기 리을, 자, 5세기, 그리고 6세기인데 무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진흥이잖아. 됐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고대 과학기술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도 그렇게 이게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아직 좀 회독이 덜 되시고 그런 분들은 이게 문화사라서 이런 주제도 사실은 조금씩 실수할 수 있죠. 그쵸? 자, 고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가야에서 철로 만든 B 바로 틀렸어요. 여러분 이 철로 만든 불상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통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언제다? 통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합니다. 됐죠? 그래서 가야에서 철로 만든 불상이 유행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신라 B 틀렸네요. 자, 신라에서는 서운관에서 천문관 여러분 신라가 아니라 신라에서는 자, 서운관은 고려시대 천문관 측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시대 처음에는 천문관 측 기관 이름이 뭐였냐면 사천대였어요. 사천대. 됐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원간섭기 그러니까 충렬왕 때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서운관으로 바뀝니다.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조선 초까지 좀 유지가 돼요. 서운관이. 자, 그러다가 나중에 세조 때 얘가 이름이 관상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문관 측 기관 이름 변천이야. 됐죠? 그래서 사천대에서 서운관에서 관상감 신라는 아닙니다.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 목판 인쇄물이다. 어때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발견됐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발견된지도 알아야 돼. 불국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석가탑에서 발견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금동대학로는 고구려 아니야. 자, 금동대학로는 고구려가 아니라 어디예요? 백제 문화재잖아. 그렇죠? 잠시만요. 다시. 네네네. 잠깐만요. 이제 왜 취직됐죠? 왜 그랬지? 그 전에 혹시 틱틱대고 그러는 건 좀 없었어요? 뭔가 접촉이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네네. 그러면 3번부터 다시 갈까요? 3번부터? 그러면 3번을 지워야 되네. 그럼 아예 3번 이제 선지부터 다시 갈게요. 네, 여기서부터. 자, 3번.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또 하나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에서 발견된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야. 자, 그다음에 금동대학은 자 대학로는 자 고구려요? 아니지. 고구려가 아니라 뭐예요? 백제잖아. 백제. 됐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금동대학로는 어디 근처에서 발견됐냐면 능산리 고분군 절터에서 발견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능산리 고분군 그 바로 앞에 있는 절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와 나 사이에 신라에서 일어난 일이야. 자, 근데 이건 제가 이게 시간의 과목입니다. 요거 시간 이제 정확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근데 지금 나가 뭐냐면 발해의 왕이야. 됐죠? 그리고 밑에는 뭐야? 신라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간대를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가번. 자, 대조영이 자 지인이라 그러고 건국의 때 끝났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발해 건국 고왕 때잖아. 고왕 대조영 때. 자, 그다음 밑에 자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고 남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이때가 가장 최전성기. 이거 언제야? 9세기 선왕 때죠. 9세기 선왕.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요 사실 옳은 거 국학을 설치하여 유교 교육. 그럼 이건 언제야? 이게 신문왕이잖아. 신문왕. 됐죠? 자, 신문왕은 발해란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신문왕이 누구보다 먼저야? 고왕보다 먼저야. 그러니까 고왕 대조영이 신라를 건국할 때 신라왕이 누구냐면 신문왕의 아들이었던 효소왕이에요. 효소왕. 뭐 효소왕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중요한 건 자, 신문왕은 발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했다. 여러분 정전은 성덕왕이잖아. 성덕왕. 됐죠? 8세기.
그럼 사이에 쏙 들어가는데요? 맞지? 쏙 들어가잖아.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견훤이 완산주의 도불정원 후백절 세웠다. 여러분, 후백절 세우는 거이 언제냐면 요건 이제 9세기에서 막 10세기 들어갈 때 됐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9세기 말 진성 여왕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견훤이나 궁예 같은 호족들이 등장하는 것까지가 진성 여왕이고요. 실제로 딱 후삼국이 건국되는 건 이건 언제라 그랬어? 그렇지. 그 다음 왕인 효공왕 때예요. 효공왕. 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거리 한참 있지. 여기 지금 9세기고 여기는 9세기 말이고. 그 다음에 자 건국할 때는 막 10세기 될 때 얘기잖아. 그쵸? 900년, 901년. 그죠? 자, 청해진을 지키던 장보고가 불러만 펴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여러분 이제 하나 주의. 그러니까 그 장보고라 이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는 게 흥덕이잖아. 흥덕. 근데 선왕 때가 신라왕이 누구냐면 헌덕왕이랑 그쵸? 9세기 흥덕왕이잖아. 그러니까 청해진을 설치할 때까지는 여기 선왕이랑 제2기간이 비슷해. 됐죠? 근데 그 다음 장보고의 난이 일어나는 건 그 다음 왕이었던 문성왕 때 일이에요. 문성왕. 됐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4번을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왜냐면 이제 장보고라는 이름 때문에 여기 시간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 됐죠? 그래서 장보고 근데 지금 주어진 선지가 장보고의 반란이니까 됐죠? 청해진 설치가 아니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묘친 나에 대한 설명이야. 자, 나는 돌을 구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사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료는 그동안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 됐죠? 그래서 특히 지방직 구급이 여러분 지금 지방직 대비 지금 우리가 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방직이 특히 여러분들 그 승려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했던 주제야. 자,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A만 해서도 안 되고 자, B만 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A, B 다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요 얘기가 뭐예요? 교관 겸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지금 승려 누구다? 대학국사 의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지 갈게요. 자, 유불일치설. 여러분 유불일치설 해심이잖아. 해심. B. 자, 그 다음에 법화신앙, 백년결사 이러면 누구냐면 요새죠. 요새. 그쵸? 틀렸는데요. 자, 송나라에 가서 화막과 천태학을 공부했다. 이게 정답이지. 그래서 여러분 의천도 아주 대표적인 중국 유학파잖아. 그쵸? 자, 단번에 깨닫고 꾸준히 실천하는 도노점수 이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보조국사 진울이죠. 진울. 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자, 다음 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충주부사 우종류가 매양장보 문소리 판관 유오니까 틈이 있었대. 하여튼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자식끼리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네. 자, 문제가 지금 가에 대한 질문이잖아. 가. 근데 가가 쳐들어왔어. 그치? 근데 이제 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을 지킬 일을 논의하는데 근데 2, 3, 4에 원래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난 거야. 그랬더니 우종주가 양반별초를 거느리고 유온익은 자, 노군과 잡류별초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다음 얘기 보면 양반별초는 다 도망가고 노군과 잡류가 끝까지 그러니까 가와 맞서 싸우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사료는 기출 사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답을 잡아야 되냐면 지금 이제 가가 어떤 외적이 쳐들어온 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밑에 선지를 읽어보면 귀주성에서 박서가 항전했다. 그럼 이거 언제야? 예, 이거 몽골의 1차 침입 때잖아. 몽골. 그쵸? 이게 몽골의 1차 침입이고 그 다음에 가와협상에서 강동육주 그러면 이거 서희의 외교단판이니까 이건 누구야? 그렇지. 거란이잖아. 그 다음에 별무반을 조직해서 가를 토벌했다. 그러면 이건 윤관. 이거 여진 얘기고 그 다음에 가와 전쟁 이후에 나성과 천리장성 축조했다. 그러면 이건 거란이잖아. 그치? 그러면 보시면 일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 잘 몰라. 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이민족과의 항쟁. 그러니까 고려 시대 지금 그러니까 이민족 항쟁 중에 누가 쳐들어온 거구나. 근데 보니까 지금 2번과 4번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거 복수정답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란 이렇게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자, 그러니까 틀렸고. 그럼 이제 뭐야? 몽골이랑 여진이야. 그럼 몽고겠냐 여진이겠냐? 그럼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별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 편성에, 그러니까 그 무신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지금 별초란 이름이 막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런 시대야. 됐죠? 그러니까 눈치로 뭐겠어요? 그렇지. 최씨 무신 정권 때 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별초로서 삼별초, 당시로서는 가장 이게 정예부대거든. 됐죠? 그래서 삼별초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유사한 각종 별초들이 있었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자, 대입해 보니까 뭐겠어요? 그렇지. 몽골로 가야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사료,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눈도장 한번 찍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토지제도에 대한 거예요. 문무관리와 군인, 한인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을 전시과라고 해.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고려 전시과네요. 자, 갑니다. 자, 이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경기 8년에 한해서 지급했다. 이 표현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이게 원종 때 녹과전에서 쓰는 말이에요. 녹과전. 됐죠? 그러니까 B. 자, 관리들을 18개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했다. 맞죠? 그래서 전시과가 이렇게 지급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자, 그다음 지급 양이 최고 150개월에서 최하 10개월까지 지급했다. 여러분, 요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거는 조선 과전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신전 휴량전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자, 우리나라 토지제도 중에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게 지정됐던 건 오직 언제밖에 없다? 과전법상에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저게 제일 먼저 없어진다 그랬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4번도 뭐예요? 과전이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8번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선지도 너무 쉽잖아. 그냥 단답형이잖아.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변별력 있는 문제에 넣을까 말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요 사료를 보고, 사료를 내가 본 적이 있잖아. 알지? 그럼 그냥 끝. 됐죠? 근데 사료를 보고 모르면 여러분 선지가 너무 쉬워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은 그러니까 성악 군주론을 얘기했던 태계 이왕의 성악 10도라는 글에 이게 서문격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성악 10도라는 걸 알면 그럼 이제 정답, 나머지 선지는 뭐 특별히 헷갈릴 건 없죠. 단답식이니까. 그래서 정답 2번 이왕. 그냥 이렇게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쉬운 사람한테는 쉽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보통 이런 게 많지. 그냥 봤는데 처음 보는 거고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또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다음 상소문을 받아들인 국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갈게요. 자,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에 외관을 두고자 했으나, 자, 일이 번거로웠대. 그래서 청컨대, 너무 유명한 말인데. 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끝났다. 너무 유명한 최승로의 시무 28조.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이게 시무 28조가 7조거든요. 그래서 최승로가 말한 대로 성종이 그대로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국의 주요 거점에 12목 설치하고 최초로 지방간 목사 파견하잖아.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7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말른 김에 하나 더 하면 최승로 18조 중에서 이거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20조야. 20조 그거 있잖아. 그 불교는 수신의 도고 유교는 치욕의 도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 수신은 내생의 일이고 그 다음에 치국은 금일의 일인데 그래서 어찌 먼 내생을 가까이 하고 가까운 금일을 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경영에는 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승로 18조는 요 7조랑 20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됐죠? 자, 노트장 찍으시고. 자,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자, 성종이네요. 고려 성종. 됐죠? 자, 갑니다. 사신간제도요. 사신간제도는 누구야? 사신간제도, 기인제도, 그러면 태조잖아. 노비한권법, 그러면 광종이잖아. 그 다음에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했다. 정답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광덕준풍도 광종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10번 갑니다. 10번. 자, 다음 밀수친. 자,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여러분,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근세 정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과 관련된 거야. 됐죠? 그래서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갑니다. 사간원이 독립되었다. 여러분, 사간원을 독립시킨 게 누구지? 이게 태종의 업적이잖아. 태종. 그죠? 자, 사가독소제. 이게 정답이네요. 됐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사가독소제 그러면 세종이죠. 세종. 그죠? 근데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자, 의정부의 권한이 무거울 걸 염려하여 개혁을 할 생각이 있었으나 정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어. 그런데 이때 이르러 뭘 했다고요? 여기 이제 결정타 나왔다. 6조 직계제를 단행했대. 그래서 의정부에서 관장하는 일은 자, 그래서 사대문서 그 다음에 무거운 재수를 다시 살피는 아주 중형인 경우에 다시 살피는 것밖에 없었대. 자, 결론은 6조 직계제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6조 직계제 그러면 왕이 둘이잖아. 태종, 세조. 근데 그 중에 누구야? 지금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 자, 6조 직계제를 처음 시행하니까 누구예요? 태종이지. 태종.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강경도감 설치해서 불경. 요게 세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번을 건드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6조 직계제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때 이르러서 처음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누굴 골라야 돼? 태종을 골라야지. 그죠? 관수강업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여러분 이러면 이건 뭐예요? 관수강업제는 조선 성종이지. 그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 관련 있는 구강이에요.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너무 여러 번 나왔어. 됐죠? 자, 그래서 원만에 편맥되지 않으면 그 군자의 공정한 마음,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균관 앞에다가 뭘 세웠어? 탕평비를 세웠다. 그래서 하여튼 탕평에 대한 이 엄청난 집착. 됐죠? 자, 그럼 누구예요? 영조. 됐죠? 자, 그래서 문제가 누구야? 영조에 대한 문제네요. 영조. 자, 갑니다. 자, 대보단을 자, 창덕궁 안에 설치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대보단 설치하는 거 누구야? 숙종이잖아. 숙종. 그죠? 자, 오근영 대신에 무이영과 장호영이 여러분 이거는 이게 근대 개항기야. 18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초기 기하 정책, 민치 정권이 초기 기하 정책 추진할 때잖아. 그러니까 국왕으로 말하면 고종이죠. 고종. 그래서 B 틀렸는데요. 자, 그다음에 초기 문신제는 여러분 이건 정조잖아. 정조. 됐죠? 자, 그다음에 속대전 이게 정답이네. 자, 문제는 영조였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갑니다. 자, 조선후기 시작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야. 자, 갈게요. 유영원은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했다. 어때요? 맞잖아. 아니 틀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영원 이게 이어지는 게 이렇게 되잖아. 유영원이 이익한테 영향을 주고 이익이 정약용에게 영향을 주잖아.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잘 읽어야 돼. 이거 말을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유영원이 이익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유영원이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했대잖아. 시간이 뒤집혔잖아요. 됐죠? 그래서 틀렸어. 자, 그 다음 유수원은 의산문답에 있었죠? 아닌데 의산문답의 저자는 누구야? 유수원이 아니라 홍대용이죠. 홍대용. 됐죠? 자, 틀렸는데요. B. 자, 박제가는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했다. 맞죠? 맞잖아?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북학의에서 얘기하지. 그지? 소비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북학의에서 박제가가 얘기했던 소비론, 우물물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익은 영업전을 설정해서 최소한의 농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익의 한전론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익에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사료 나올 때도 여러분 이거 선지로도 나왔는데 정답 선지로도 잘 나와. 그런데 이거 영업전이 무조건 제일 중요해. 항상 이거 암기법 기억나죠?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해. 되죠? 그래서 자, 디귿이 맞고요. 리을이 맞네요.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자, 밀친 혁신정강 14개조의 내용으로 오는 것. 여러분 제가 그 해설 강의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 중에 또 네 문제 중에 또 꼽았던 문제 또 나왔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됐죠?
그래서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중에 정강의 내용을 찾아라야.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각종 개혁안들이 쭉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요. 그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랑 제일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근대 개항기에 가장 중요한 개혁안이 4개가 있잖아. 갑동. 그래서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12개조 그리고 갑오개혁 홍업사조 그리고 독립협회 헌의육조 요렇게 4개 갑동 요 4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헷갈린 게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랑 홍범14조야. 왜냐하면 이게 글 쓴 사람들이 똑같이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좀 비슷하다 그랬잖아. 가장 둘이 비슷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보시면 나머지 선지 3개를 전부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12개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낮추기는 했어요. 잠깐 볼게요. 자, 토지를 평균하여 분작하라.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폐정개혁안 12개조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12개조 중에 12조예요. 가장 유명한. 자, 그 다음에 각도의 환상미는 영구히 문제한다. 이거 뭐냐면 황곡과 관련된 거. 됐죠? 이게 하여튼 계속 조선 후기에도 보면 대원군도 좀 해결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안 없어지고 흔적이 계속 남아있어요. 자, 환상미는 영구히 면제한다. 이게 봐서 잘 모르겠죠. 그쵸? 자, 얘가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지. 자, 관리의 채용에는 지벌을 탑하고 인재 등용한다. 여러분,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에도 사실은 그 시문제 패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자, 문벌을 폐지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갑신정변이 이 젊은 친구들이 뭐 폐지해라 이거 엄청 좋아한다 그랬잖아. 됐죠? 자, 그리고 농민들이라 홍범사조는 뭐라고 되냐면 문벌을 가리지 않고 갑신정변은 문벌을 폐지하여. 됐죠? 근데 문벌. 근데 여기 농민들이라 땅 보고 있다 그랬잖아. 농민들이라서.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만 똑같이 신문제 폐지 얘기인데 여기는 관리의 체벌에 지벌을 타파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눈장 찍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부의 제호는 귀천을 망령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이거 나중에 그래서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에 반영돼요. 그래서 이것도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12개조예요. 됐죠? 네, 그래서 3개가 폐정개혁안 12개조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는 사실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요 문제도 이 문제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순서 물어봤는데 그 예전에 이게 서울시가 되게 좋아했던 주제라서 이제 그 당시에 서울시 좀 따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근데 지방직이랑 통합되고 나서는 이제 좀 덜 나오고 있어요. 진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자,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 이수강이 지봉유설에서 여러분 이게 천주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강 지봉유설이 중요해요. 실학의 선구자. 그래서 제가 이거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언제라고요? 예, 17세기 초 광해 때 사람이야. 광해. 그래서 한백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학의 선구자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수강, 한백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수강, 한백겸 전부 언제야? 17세기 광해. 됐죠?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누구냐면 봤더니 진산사건 윤지충을 처형했다. 됐죠? 여기 이제 일명 뭐라 그래? 윤지충 사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게 언제야? 정조지. 정조.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해박해라 그러죠. 신해박해. 자, 그다음이 뭐냐면 자, 정약전, 정약용. 자, 이런 실학자들이 이제 유배가는 거. 자, 요거 언제 얘기해요? 정조 바로 죽고 그 다음에 정순영 김씨가 정조는 죽었지만 정조의 똘마니들이 남아있잖아. 야, 저것들 어떻게 때려잡지? 그래서 이제 이슈로 잡은 게 뭐예요? 천주교였잖아. 천주교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천주교를 때려잡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정조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순조 때예요. 됐죠? 그래서 신유박해에 대한 거야. 1801년. 됐죠? 정조가 1800년에 죽고. 그래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가고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가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척사유놈. 여기 척사님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기 언제냐면 19세기 이건 헌종 때예요. 헌종. 됐죠? 그래서 사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제거하라는
대왕 대비의 유눔이 내려진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천주교 박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수소대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딕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그리고 그의 아들 순조,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리을이 오면 되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15번 갑니다. 자, 1930년대 자 일제경제정책이에요. 자, 호남선, 경원선 등 철도를 부설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근대기항기에서 철도 최초 철도 뭐라고요? 경인선.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 999, 999, 999. 그래서 1899년. 되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경부선이랑 경의선 그러면 뭘로 기억하는 거야? 러일 전쟁.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잖아. 그지?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의 철도 그러면, 자, 호남선, 경원선. 그럼 여기 언제냐면, 참고로 여기 똑같은 애야. 그래서 X자 철도가 완성되거든요. 이게 1910년대, 1914년입니다. 됐죠? 네, 이거는 노트형 찍어두시고. 자, 그 다음 일제강점기 은행 딱 하나 기억하는 거야. 뭐야? 조선식산은행. 이것도 엄청 했어. 됐죠? 그래서 산업 침탈. 됐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거래하는 은행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산업은행 같은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언제라고요? 18. 그래서 1918. 여러분, 근대기한기는 뭘 기억한다고? 대한천일은행. 999, 1899.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뭐라고요? 조선식산은행. 언제야? 1918. 여기까지 됐죠? 자, 회사령이 폐지돼서 일본 자본의 침투가, 여러분 이거는 1920년이잖아요. 그렇죠? 1920년. 자, 그 다음 농촌진흥운동. 이게 딱 1930년대네. 맞죠? 32년에 시작해서 요거 40년까지 하잖아.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되죠?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자, 단미수치의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날 홀로 한참을 통곡해. 이자겸이 18자가 왕이 돼.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요사료 몇 번이나 출제됐던 기술자료야. 노트에 찍어두시고. 자, 근데 어쨌건 그래도 안 어렵죠? 키워드가 있잖아. 이자겸이 나왔잖아. 18자 위왕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누구야? 인종. 됐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로 바뀌었어요? 인종 문제로 바뀌었네요. 자, 갑니다. 자,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노비안건법이 여러분 광종이잖아. 자, 양용고는 현종이죠. 자, 김부식 정답이네. 김부식이 상국사기 쓰는 게 바로 딱 인종 때죠. 자, 그다음에 지방제도 제도를 5도와 양계, 4도부, 팔목, 지방제도의 정비를 마치는 건 8대 구강 현종이잖아. 양용고는 장학재단. 이건 현종이 아니라 여러분 예종이지, 예종.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잘못했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됐죠? 자, 17번 갑니다. 자, 다음 같은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 그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국가직에서 그 장전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조금 어려워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도 노트에 좀 찍어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근대기한기 어떤 인물에 대한 건데, 봐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웃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결교하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 외교 관계를 수립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야. 됐죠? 그 우리가 이제 결교하는 게 우리의 외교적 권리잖아. 근데 그걸 못한대잖아. 그래서 타인을 시켜서 결교하니, 이것은 외교권이 없는 것은 나라를 잃은 거와 다름없다. 됐죠? 자,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의 노예가 되고 남의 신첩이든 살았다 해도 중군 것만 못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의병을 일으킵니다. 됐죠? 그래서 포고 8도 3인이라고 하는 그 약간 경문 같은 글이에요. 되죠? 자, 그럼 이제 누구예요? 하면 최익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발표하는 요 시기에 이제 최익현이, 그러니까 을사득약에 반말해서 을사의병을 일으키죠. 갑니다. 을사적 체결 후에 자결했다. 아니야. 최익현은 바로 자결한 건 아니고요. 자, 자결했다 그러면 누구야? 민영환이에요. 민영환. 됐죠? 네. 자, 그다음 의병을 규합해서 홍주성을 점령했다. 여러분, 홍주성 점령한 건 이거는 이건 이제 을사의병장인데, 근데 최익현이 아니지. 됐죠? 네. 자, 그다음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러면 안중근이죠. 안중근. 됐죠? 그다음에 스시마 섬에 끌려가서 순절했다. 이게 정답이잖아. 됐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지, 4번.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제 17번 문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 문제가 그러니까 막게 문제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사료를 모르면 그러니까 최익현 그러면 바로 나오는데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됐죠? 네. 그리고 2번은 순간적으로 지금 이름이 안 떠올라서 자, 민종식이죠. 민종식을 사의병장.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18번 가시죠. 18번. 자, 밀춘 2부대. 자, 이건 무장독립전쟁인데 여러분 그 주제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주제이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됐죠? 그런데 이 문제도 그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또 무장독립전쟁 쪽 이쪽도 유난히 약하신 분 있잖아요. 이쪽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만약에 이제 이 문제 틀리셨다면 예, 다시 한번 요 주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밀춘 2부대야. 이 부대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졌어. 중국 본토 한커우. 그렇죠? 한커우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총부대가 뭐 쪼쪼 있는데 이 부대와 관련된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요? 황포군관학교 4기 출신의 진국빈이래요. 총대장이. 자,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대일 선전포고 아니 대일 선전공작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간단한 유격전 뭐 이런 거를 수행할 목적으로 편성된 부대래. 자, 그럼 이 부대는 뭘까요? 하면 조선의용대예요. 1938년 자, 중국 본토 한커우에서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조선의용대 이렇게 알면 풀리는데 아직 우측 공부가 좀 많이 안 되신 분들 이거 보고 이거 무슨 부대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지. 자, 일부 부대가 한국왕복군에 합류했다. 이거 조선의용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백운평, 어랑촌, 천수평, 고동화 이런 지명 나오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1920년대 청산리 전투할 때잖아. 그렇죠? 그래서 북로군정서를 포함한 그러니까 1920년대 만주의 독립군들이지. 그죠?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 산하 무장단체 이러면 이건 조선의용군이지. 의용대가 아니라 의용군. 그지? 자, 그래서 3번 아니고 그 다음에 양세봉의 지휘 아래 남만주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조선혁명군이잖아. 조선혁명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었다? 1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문제 자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주제가 어려워. 그래서 이쪽 주제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또 틀렸을 수 있죠. 자, 19번 갑니다. 자, 가에서 라식이 들어갈 역색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모군란 청일전쟁 아간파천 어일전쟁 한일병합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갑니다. 자, 이모군란 그러면 1882 그죠? 청일전쟁 그러면 1894 자, 아간파천 그러면 96 그죠? 러일전쟁 그러면 1904 그치? 그 다음에 한일병합 그러면 1910 됐죠? 자, 그럼 시간대별로 볼게요. 자, 황종총상에는 여러분 연도만 좀 노트에 찍어주세요. 됐죠? 이게 독립협회랑도 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언제야? 1898. 그러면 98이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다 아니야? 다? 됐죠? 그래서 B 틀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통일기무함문이 설치되는 건 1880년. 그러니까 2차 수인사 김홍집의 건의로 그해 말에 만들어져요. 됐죠? 1880년이니까 이 뭐야? 이거 아예 없는데 표에? 됐죠? 이모군란 전으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대한천일은행 좀 전에 했는데. 자, 그래서 자, 근대기한기 은행 그러면 누구만 기억한다? 대한천일은행. 됐죠? 언제라고요? 1899. 아까 조선식산은행은 언제라고? 1918. 됐죠? 자, 그 다음에 문화주택, 영단주택 이거 완전 일제강점기야. 이 표에 없어. 이 뒤에야. 됐죠? 그러니까 문화주택은 1920년대 이후고요. 영단주택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 원룸 다세대 주택을 막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일제가. 됐죠? 결국은 1940년대 이후야. 일제강점기 이후라 어쨌건 4번은 아예 표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899니까 대한천일은행 여기에 쏙 들어가네. 됐죠? 네, 정답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갈게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 광복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됐죠? 자, 여운형이 건국 동맹을 조직했다. 되지? 자, 그 다음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됐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이승만이 식탁독지 반대운동 뭐야? 다 맞잖아. 됐죠? 그러면 뭐야? 모두가 잘못된 거야? 아,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봐야지. 그럼 뭐야? 자, 다시 보니까 잘 봐야 돼. 광복 이후야. 됐죠? 자, 그러니까 여운형이 조선 이게 건준이가 아니라 공동맹이네. 여러분 공동맹 언제예요? 그렇지. 1944년에
국내에서 비밀 결사 조직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광복의 그날 바로 이게 45년 8월 15일 건국 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광복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됐죠? 네. 그래서 정답. 이건 여러분 대한민국 수리과정이니까 무조건 나오는 주제야. 틀리시면 안 돼요. 됐죠? 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항 다 했네요. 자, 그래서 이번 회차가 그래도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그래도 조금 변별력이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또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